안녕하세요, 주간드바의 쭈바입니다. 6월 14일 드바 소식입니다. 피닉스 선즈가 덴버 너게츠를 꺾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LA 레이커스와의 5차전부터 시작해 플레이오프 6연승 행진이며 오늘 경기에서도 단 한 번의 역전만 허용하며 2라운드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주전부터 벤치에서 나서는 선수들의 다재다능함과 몬티 윌리엄스 감독의 전술까지 빈틈없는 농구를 보이는 피닉스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크리스 폴이 일명 그그컨에서 탈출했던 2018년에 이어 다시 한번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눈앞에 두고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인 날이었습니다. 2018년 당시 유타 재즈와의 시리즈 5차전에서 포인트 가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폴은 오늘도 미드레인지 지역을 지배하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최종 37점은 플레이오프에서 역대 36세 이상 선수 기준 세 번째로 세운 기록으로 커리어 두 번째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자축했습니다. 폴은 오늘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무시무시한 효율을 뽐냈는데요. 이번 플레이오프 기준 해당 지역 누적 득점이 케빈 듀란트에 이어 2위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기록한 미드레인지 지역 야투 성공률은 무려 66.7%로 상대가 싫어할 만한 공격만 일부러 골라서 하는 수준으로 농구 도사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상대 감독인 마이크 말론이 경기 후 폴을 두고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 자리를 두고 논쟁이 있어도 될 만하다고 한 만큼 폴은 지금 파이널이 궁금한 사나이가 아니라 우승, 더 나아가 파이널 MVP가 궁금한 사나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폴의 활약과 더불어 백코트 파트너 데빈 부커 역시 34점을 올리며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플레이오프 누적 득점 279점을 기록한 부커는 NBA 역사상 해당 구간 누적 득점 단독 6위에 올랐습니다. 완벽한 경기를 선보이고 있는 두 명의 백코트 자원을 보유한 피닉스가 과연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선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덴버의 시리즈는 아쉽게도 2라운드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시즌 MVP 니콜라 요키치가 3쿼터에 플래그런트 파울 2를 받고 퇴장당하며 안 그래도 이기기 어려운 상대를 두고 힘든 경기를 치러야 했죠. 마지막까지 투지를 불태우며 추격에 나선 덴버였지만 후반에만 25점을 넣은 여우 같은 크리스 폴을 제어할 순 없었습니다. 애초에 백코트 에이스 자말 머레이가 이탈한 상황에서 1라운드 통과도 의구심이 들었던 만큼 그들은 악재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니콜라 요키치가 샤킬 오닐 이후 21년 만에 센터 포지션으로 MVP를 수상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커리어 세 번째로 해당 기록을 세웠습니다. 역대 NBA 빅맨 중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다재다능함을 보인 선수는 요키치가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한 머레이의 복귀, 요키치의 기량 유지와 탄탄하게 구성된 로스터를 유지한다면 차기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불릴 만큼 오프시즌을 시작으로 덴버 구단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러키 벅스가 브루클린 네츠와의 4차전을 잡아내며 시리즈를 2대2 동률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오늘도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2021 플레이오프 전경기 더블더블 기록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경기를 치른 야니스는 이겨서 좋지만 계속 나아가야 하고 계속 함께 뛰어야 하며 브루클린으로 돌아가 또 하나의 승리를 가져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미러키는 오늘 PJ 터커를 중심으로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펼쳤습니다. 오죽하면 상대 스티브 내쉬 감독이 터커의 수비가 때로는 농구의 경계선을 넘어 지나치긴 했지만 이게 플레이오프고 그런 플레이가 팀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였죠. 애초에 시리즈의 행방은 브루클린의 막강한 창을 미러키가 어떻게 막아내느냐였던 만큼 5차전에서도 이런 양상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단 브루클린의 막강한 창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에 이어 카이리 어빙까지 발목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고 경기 후 발목 부츠와 목발을 사용했는데요. 비록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내일 정밀 검사를 통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빙이 빨리 복귀를 한다고 해도 이번 시리즈는 모두 놓칠 확률이 높은 만큼 현 상황의 브루클린은 우승을 노리던 그 팀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죠. 야니스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어빙이 다친지 몰랐고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며 5차전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이 스티브 내쉬 감독은 분명히 경기 도중 훌륭한 선수를 잃었다는 말과 함께 어빙의 공백으로 인해 하든의 복귀를 서두르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내쉬 감독은 어빙 없이 후반을 치른 게 힘들었고 팀은 어빙과 하든 없이 경기하는 것에 적응해야 했지만 이런 일들을 겪어왔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팀이 케빈 듀란트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는데요. 매번 듀란트에게만 공이 가면 상대가 수비하기 수월해지고 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에 볼을 돌리고 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플레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빙의 부상을 두고 야니스가 고의로 발을 집어 넣었다와 골 밑에서 박스아웃을 하기 위한 정당한 움직임이었다로 의견이 나뉘죠. 아마 이 장면 보시고 과거 자자파출리아가 카와이 레너드에게 가했던 그 파울로 인해 생겨난 자자파출리아 룰이 떠오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고의성 여부는 야니스 본인만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굉장히 거칠었던 경기였고 애매한 판정도 많았던 가운데 과열된 분위기와 올라온 경쟁심은 대환영이지만 이게 지나쳐 선수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하고 부디 어빙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5차전은 16일 브루클린 홈에서 열리게 됩니다. ESPN의 잭 로우에 따르면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팀과 슈퍼맥스 계약을 맺기 전 만약 야니스의 영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였던 댈러스 매버릭스가 야니스 영입에 성공했다면 이는 과거 마이애미 히트 빅3 결성 케빈 듀란트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합류만큼이나 끔찍한 일이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로우는 실제로 많은 NBA 임원이 이 일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두 유러피안 선수가 뭉친다면 정말 완벽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리그 초토화라는 엄청난 재앙에 몰려왔을 것 같네요. 댈러스 매버릭스가 토론토 랩터스의 카일 라우리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안파이어 디지털에 따르면 라우리의 영입을 통해 팀은 베테랑의 리더십을 얻을 수 있고 이는 플레이오프에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1986년생으로 커리어 막바지에 다다른 라우리지만 여전히 경쟁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견을 언급한 만큼 FA가 되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가운데 댈러스가 루카 돈치치의 조력자로 이 선수의 영입을 이뤄낼 수 있을지 단순 루머로 끝날지 오프시즌 댈러스의 움직임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가 최근 클러치 포인트를 통해 파이널 대진을 예측했습니다. 커리가 예측한 대진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유타 재즈의 매치이며 필라델피아가 우승하고 세스 커리가 MVP를 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커리는 본인은 필라델피아의 사이비 팬이라며 재치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커리의 예측에 맞아 떨어질지 파이널 대진이 궁금해지네요. 안파이어 디지털에 따르면 보스턴 셀틱스의 가드 마커스 스마트가 이번 오프시즌에 트레이드 매물로 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스마트가 지난 오프시즌 이미 트레이드 될 확률이 있었지만 만족할 거래를 제안받지 못했고 이번 오프시즌 타 팀들이 스마트의 가치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스마트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브래드 스티븐스는 현재 데니 에인지를 이어 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는 가장 먼저 고려할 일로 감독 영입을 언급했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데니스 슈레더는 지난 오프시즌 팀이 제안한 4년 8,400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상황은 꽤 많이 달라졌고 CBS 스포츠의 브래드 보키는 FA가 되는 슈레더가 이제는 4년 5,500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규모로 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슈레더가 레이커스와 재계약을 맺든 아니든 그가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현저히 줄었고 이는 플레이오프에서 슈레더가 디펜딩 챔피언의 주전가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연결되고 매직 존슨은 슈레더가 레이커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도 있는 만큼 슈레더가 당초 계획하던 미래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플레이오프가 한창 뜨거워지는 가운데 슈퍼스타의 가치는 이 큰 무대에서 더욱 돋보이기 마련이죠. 특히 NBA.com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카와이 레너드의 기록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레너드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경기의 4쿼터 기록인데요. 승리한 5경기에서 단 하나의 슈팅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레너드는 해당 기록 기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총 16개의 야투와 4개의 3점, 7개의 자유투를 모두 적중시킨 레너드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댈러스 매버릭스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음 시즌의 각오를 전했습니다. 포르징기스는 오프시즌에 본인에게 있던 모든 비난과 어깨에 놓여진 부담감을 사용해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할 거라며 본인 컨트롤과 매일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웃고 즐길 것이며 유니콘 버전 2로 돌아오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오프시즌 트레이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르징기스가 멘탈을 잡고 긍정적인 면을 보인 건 여러모로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일명 건강한 포르징기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주간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